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수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박준현,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등락 끝에 장중 상승 전환하며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형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며 사흘 만에 올라섰는데요. 이 반면 코스닥 지수는 대형주 쏠림 현상에 밀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조단위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애플 제품 가격 인상 소식과 반도체 3사 담합 소송 등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전날 발표된 인공지능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투자 심리를 일부 되살렸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확인된 중장기 수요와 수익성도 저가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층 누그러지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미국과 이란 후속 협상이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미국 측 특사가 카타르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 공식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 군사 충돌이 멈추고 국제 유가 하락 안정세가 유지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슈 브리핑 미디어 업계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 미디어 기업인 컴캐스트가 통신 사업과 미디어 사업을 전격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컴캐스트는 올해 안에 MBC 유니버셜을 별도 상장 회사로 분할하고 기존 컴캐스트는 광역대 통신망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할되는 MBC 유니버셜에는 MBC 방송을 비롯해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 등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자산이 모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전통 미디어 사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1년간 컴캐스트 주가는 30% 넘게 하락했고 스트리밍 플랫폼과 SNS의 급성장으로 기존 방송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업 분할을 통해 통신과 미디어 사업이 각각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 부문 역시 스페이스X 등 새로운 통신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컴캐스트의 사업 재편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빅테크 투자 소식입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거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애플과 엔비디아 등 극소수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핸드릭 베센바인더 교수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96% 이상은 장기적으로 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소수의 초대형 기술 기업이 시장 전체의 투자 수익을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지난 100년간 미국 증시 전체 투자자의 5.5%를, 엔비디아는 5%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만들어낸 부는 전체의 24%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에 이어 스페이스X까지 초대형 기업 발행에 오르며 기술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기술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장 전체에 투자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수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펀드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과 메타마저 AI 컴퓨팅 자원 부족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3월 주요 고객사인 메타에 요청한 만큼의 AI 모델 제미나이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칩과 데이터 센터를 우선 확보해왔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AI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계약을 맺고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클라우드 수주 규모가 4,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컴퓨팅 부족으로 서비스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이 칩과 전력,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한계에 직면했다며 현재 대규모 투자 경쟁이 과거 닷컴 버블처럼 장기적인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은 사업 재편에 나섰고 미국 증시는 소수 빅테크 중심의 투자 쏠림이 심화됐습니다. 여기에 AI 컴퓨팅 자원 부족까지 현실화되면서 미래 산업의 승부는 기술력뿐 아니라 인프라와 사업 전략이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현경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제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 대전환에 나섭니다. 정부는 어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조 AI 2030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 공동 투자에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국가 차원의 제조 데이터 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이를 지역 제조 현장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AI를 제조업 전반에 접목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업 구조를 대폭 재편한 내용을 담은 수정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회생 절차 이후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사업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또 자연퇴사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며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면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회생 채권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외국인 관광객과 2030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점포 밖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에 안주하지 않고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문턱을 낮춰 고객 접점을 적극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월 약 2주간 경북 경주 황리단길에서 진행한 더현대 팝업 스토어에는 3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20대와 30대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명동 본점을 중심으로 점포의 경계를 허물고 관광객을 겨냥한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이 점포 밖으로 나선 것은 단순히 과거처럼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으로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점포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AI를 통한 산업 혁신과 기업들의 체질 개선, 소비자 공략 전략까지 오늘 경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업들은 사업 구조 조정과 새로운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30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이어졌고 코스닥은 투자 심리 위축 속에 하락 마감하며 시장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이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7% 상승한 8,47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8% 하락한 91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매도 우위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2조 9천억 원, 개인은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는데요.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장후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0억 원, 또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은 3,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위 종목들은 반도체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스퀘어가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하며 반도체주가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 가까이 상승한 33만 4천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전일보다 0.84% 상승한 26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은 전일보다 3% 가까이 하락한 36만 1,000원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9%와 7% 하락하며 10만 6천 원 선과 14만 2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주의 흐름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동시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 변화와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고 앞으로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와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됩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준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골프존 홀딩스입니다. 골프존 홀딩스가 최대 주주 측의 공개 매수 추진 소식에 장 초반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30일 오전 9시 54분 기준 골프존 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19.89% 오른 6,63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공개 매수 가격인 6,700원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최대 주주 측의 공개 매수 발표입니다. 골프존 홀딩스 최대 주주인 김원일 전 대표가 설립한 원앤파트너스는 특수 목적법인 SJ투자홀딩스를 통해 잔여 지분 약 36%를 주당 6,7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개 매수 발표 직전 종가보다 약 57.5%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는 높은 프리미엄이 제시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골프 산업 침체에 주가가 장기간 부진했던 만큼 소수주주들에게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골프존 홀딩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자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이후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지배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상장 폐지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0.07% 오른 6,64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상승 흐름 유지하다 6,6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존 홀딩스였습니다. 네, 골프존 홀딩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대형 IT 기업과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삼성전기는 전거래일 대비 4.42% 오른 212만 8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MLCC 공급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4%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인데요. 다만 계약 상대방과 계약 내용 등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시를 유보했습니다. MLCC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핵심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IT 기기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최근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부가 MLCC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삼성전기의 AI 관련 부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스트라드비전입니다.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트라드비전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밑돌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라드비전은 장중 공모가 12,000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사는 전 세계 누적 500만 대 이상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과 LG전자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기업입니다. 다만 상장에 앞서 기관 투자자의 미납입으로 실권주가 발생했고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이 이를 전량 인수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AI와 자율주행 성장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장 초기 수급 부담과 투자 심리 위축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스트라드비전은 오늘 공모가 12,000원으로 코스닥에 입성해 장중 공모가 대비 40% 가까이 급락했고 이후 7,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라드비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뿐만이 아닌 다른 업종들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희귀금속 테마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장기적인 투자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히토리와 희귀금속 관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흐름은 삼화전자가 주도했습니다. 히토류 관련 사업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인공지능 서버,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히토류와 특수금속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화전자는 장중 29.88% 오른 3,195원에 거래됐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주가도 강세입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발 반도체 투자 확대로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이 가식성이 연장됐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 미래산업은 아산 신공장을 145억에 인수해 반도체 장비 생산 능력 2.8배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산업은 확대된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매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미래산업은 장중 29.96% 오른 6만 3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 발간한 아마존 프라임데이 결과 코멘트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K뷰티의 글로벌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건데요. 매년 열리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간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되는데요. 교보증권은 이번 행사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크게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기준 미국 아마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탑 100에서 K뷰티 제품은 29%를 기록했고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무려 3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띈 브랜드는 메디큐브였습니다. 메디큐브는 미국 아마존 뷰티 탑 100에 제품 10개를 올리며 가장 많은 제품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표 제품인 제로 모공 패드는 행사 기간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고 이 기존 인기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까지 순위권에 진입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이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더 주목한 부분은 유럽 시장입니다. 사실 K뷰티는 그동안 미국에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유럽은 현지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프라임데이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메디큐브의 유럽 5개국 탑 100 진입 제품 수는 3월 28개에서 이번에는 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K뷰티 제품 비중도 전반적으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한 프랑스에서도 K뷰티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을 교보증권은 긍정적인 변화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교보증권은 이번 프라임데이 성과가 단순히 할인 행사 효과에 그친 것이 아니라 K뷰티 브랜드들의 해외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까지 판매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시장 확대가 실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의 판매 흐름과 수익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보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K뷰티는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 매출 확대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내일 날씨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7월을 앞두고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3도, 공주는 34도까지 치솟아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더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 관리에 조금 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볕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예보가 잦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강원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 소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국내 증시를 한 줄로 상승은 했지만 아직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를 방어하며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는 아직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현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출렁이던 롤러코스피가 반등의 레일에 올라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7월 첫 거래일부터는 모두가 미소 짓는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 모두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시장은 동상이몽 같은 하루였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같은 증시 안에서도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지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가 시장의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